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디오 파일들이요. 의외로 집에서 음악을 많이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 같은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요. 진짜 음악을 규칙적으로 듣는 건 아마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일 것입니다. 저는 직장이 서울인데 인천에 살기 때문에 출퇴근에 보통 1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차에 있는데요. 이 차에서 음악 감상을 하는 시간만큼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오디오 파일이 저와 같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운전 중에 집에서 청음실에서 하이파이 수준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차를 타고 가면서는 라디오를 듣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오디오 파일 사람들은 아마 KBS FM1에 클래식 FM 93.1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CBS 음악 FM 93.9 이 두 채널 정도를 아마 자주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라디오를 잡는 튜너와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DAC 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가품들을 사용합니다. 자동차라는 거는 원래 이동하는 게 목적이지 음악 감상은 부가적인 거라서 이런 거에 큰 돈을 쓰기가 어렵죠. 제조사 입장에서는요. 뭐 정말 벤트리처럼 럭셔리한 차가 아닌 다음에야 오디오 장비들은 그냥 구색 맞추기식으로 되는 건데요.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도 만족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차 안에서 음악 감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수준으로 음악 감상을 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일단 차에 있는 튜너가 되게 저가품인데 원래 세팅 값은 원음과 노이즈가 균형을 맞추는 건데요. 보통 튜너 같은 경우에는 13kHz 이상이 잡음으로 화이트 노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차량이 나올 때 이 중간 밸런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밸런스는 이제 하이패스 필터에서 고주파들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그러면 고음이 약해져서 약간 음악이 허리멍텅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음 강조로 하면 이 하이패스 필터에 고주파들을 날리는 기능을 없애버리면서 원래 듣게 되는데 그러면 좀 더 선명하고 깨끗한 고음을 들을 수 있지만 역시 잡음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뭐 요 방법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장에서 나올 때는 이 저음, 중음, 고음이 0점으로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이 세팅 디폴트 값은 어떠한 종류의 음악을 듣더라도 이상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끔 만든 범위이기 때문에 이게 음악에 최적화되어 있는 세팅 값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클래식 FM이나 CBS를 들어보면 특히 고음도 약하고 저음도 약해요. 튜너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에는 임시 방편으로 이런 식의 세팅 값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V자형 EQ인데요. 중음은 볼륨과 상관돼 있기 때문에 중음은 언제나 0점에 놓고요. 소리의 높낮이로 볼륨으로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음 대비 고음이 좀 강해야 되고 중음 대비 저음이 좀 더 강해야 이 V자형이 되고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대역폭을 확대하는 EQ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EQ를 좋아하지요. 고음도 잘 들리고 저음도 풍성하게 들리고. 근데 이제 초보일수록 이 플러스 1, 플러스 1을 막 더 많이 올려가지고 뭐 8, 9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그 사람이 거의 막기를 가지고 있어서 음악의 단계별 차이를 거의 들을 수 없는 지경의 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 예민한 귀를 가진 오디오 파일들은 플러스 1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팅 값을 하는데요. 고음을 플러스 1로 하면 고음이 선명해지지만 역시 딱딱해지는 소리가 경질화돼서 귀를 긁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고음을 플러스 1로 한다고 해서 정말 원하는 고음만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 주변의 헤르츠까지 같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좀 더 예민한 귀를 가지시거나 오디오 파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보통 저음 플러스 1 정도 이 세팅 값이 아마 무난하고 듣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차량에 붙어 있는 튜너로 들으면 아무리 뭐 EQ를 조정을 하고 원음 강조 옵션으로 바꿔도 만족스럽지가 않죠. 근데 그 이유는 튜너가 장착되어 있는 튜너가 안 좋기 때문이라서요. 그래서 요즘에는 핸드폰에 나와 있는 어플들을 사용해서 인터넷 라디오를 옥스로 연결해서 듣는 방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KBS 같은 경우에는 KBS 콩이 있고요. CBS는 CBS 레인보우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핸드폰에 까셔가지고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이걸 잡아서 핸드폰 3.5mm 잭을 옥스선으로 차량에 연결을 하면 차량의 튜너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라디오를 차량에서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이 실제 차량의 튜너로 듣는 것보다는 음질이 너무 좋아지고 깨끗하고 잡음도 없이 들립니다. 특히 주력으로 듣게 되는 KBS 콩하고 CBS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은데요. 더군다나 차에 붙어 있는 앰프의 DAC도 디지털 코드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칩도 생각보다는 염가고 되게 낮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에 들어있는 DAC 칩은 뭐 전 세계적으로 몇억 개가 팔리는 기계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지만 가장 성능이 좋은 덱으로 만들어지거든요. 핸드폰이. 아이폰도 두말할 것 없고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인터넷으로 KBS나 뭐 이런 라디오를 DAC로 전환해서 나오는 아날로그 소리는 핸드폰이 만들어놓은 아날로그 소리는 집에 있는 하이파이 앰프들보다 전혀 떨어지지 않는 매우 하이 퀄리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사용해 가지고 핸드폰이 만드는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해서 차량으로 증폭을 하면 차량에 붙어 있는 앰프와 스피커는 증폭만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소스를 분석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하는 것은 핸드폰에 있는 고급 DAC 칩이 하기 때문에 훨씬 소리가 좋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사용해야 되는 방법 중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이요. 이 차량에 연결하는 이 옥스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핸드폰이 멀리 떨어져 있길 원하기 때문에 이 옥스선을 뭐 1m나 1.5m 되게 긴 거를 사용하고 또 뭐 차폐가 잘 돼 있고 이 연결되는 3.5mm 잭이 황금으로 색깔이 입혀졌니 어쩌니 하면서 막 몇만 원짜리 옥스선들을 쓰는데 그거 다 상술에 놀아나는 것이고요. 그런 옥스선으로 연결하면 음질이 안 좋습니다. 이 옥스선의 핵심은 재질은 뭐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황금으로 이 코팅 안 돼 있어도 돼요. 황금으로 코팅돼 있는 건 이 표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음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3,000원짜리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일반적인 선, 주석선으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음질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 옥스선에서 음질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길이거든요. 이 옥스선은 하나의 큰 저항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항이 길면은 음질이 엄청나게 상쇄돼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들은 게 전혀 효과가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옥스선을 3,000원짜리인데 15cm가 넘어가지 않게 뭐 7cm, 8cm 정도면 더 좋고요.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핸드폰이 이 여기에 너무 붙어가지고 조작이 불편해진다라는 점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 옥스선은 15cm가 넘지 않는 일반적인 옥스선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뭐 음질 향상의 키포인트는요. 이 옥스선에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가능한 짧은 걸 써서 핸드폰으로 콩이나 CBS 레인보우를 차량으로 연결해서 들으시면 출퇴근 한두 시간이 정말 집에서 청음실에 듣는 하이파이 수준으로 감상을 할 수 있으리라 장담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